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기사 단답에서 첫 번째 변압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수용률. 그러니까 수용이니까 뭐 받는 율이죠. 그러면은 얘는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준 값. 요게 수용률인데 보시면은 이 설비 용량이라는 얘기는 우리 사무실, 우리 공장 보시면은 1년 내내 전기를 사용하는 상시보와 그다음에 여름철에만 가동하는 하계보와 겨울철만 쓰는 동계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상시하고 하계 그다음에 또는 상시하고 동계 요 중에서 많이 쓰는 전력만 한전소 공급해 주면은 1년 내내 돌아가겠죠. 그래서 설비는 얘들이 다 돼 있지만 요 최대 전력은 한전하고 계약 맺은 전력인데 어떻게 되냐? 상시와 하계 또는 상시와 동계 중 큰 놈만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설비 용량이 더 큰 값이죠. 얘를 왜 만들었냐면은 최대 전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만 곱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냐? 설비 용량에 수용률 곱한 값. 수용률의 정의 쓰시래요.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죠. 두 번째, 부하율. 그러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한전소 준 전력, 최대 전력이 이만큼 줬는데 내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죠. 평균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 되겠네. 그러면은 평균 전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사용 전력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쓴 전체 양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뭐가 된다? 1시간 동안에 쓴 평균 전력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최대 전력. 그러면 사용 전력량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이 설비를 이용한 값이죠. 그래서 얘가 설비 설비 이용률 또는 실가동률. 그러면 최대 전력이라는 얘기는 한전소 준 전력인데 이 전력을 내가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부하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은 1 부하율이면 여기가 24가 들어가겠죠. 월 부하율이면 여기가 얼마 들어가? 24 곱하기 30에서 720 들어가고 연 부하율이다 그러면은 365 곱하기 24에서 8760 들어가겠죠. 그거는 필기 때 내용이 다 끝난 거고요. 첫 번째 식을 쓰시래. 그러면은 요식 쓰면 돼요. 요걸 A번식이래. 요걸 A번식 쓰시면 돼. 두 번째 부하율을 설명하시래요. A번식을 읽어주시면 돼요.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100번율로 나타낸 것. 세 번째, 부하율의 정의를 쓰래요. 이때는 요거라 할게요. 비번식. 비번식 중에서도 요 빨간 분홍색 요거 설비 이용률과 부하 변동에 의해 나타낸 값이다. 부하율을 개선시키래. 얘도 비번식을 읽어야 되는데
설비 이용률을 증가시키든 부하 변동을 줄이면은 부하율이 커지겠죠. 개선되겠죠. 그래서 설비 이용률을 늘린다. 부하 변동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서는 부하 변동이 심하죠. 새벽하고 낮 시간에는 전기를 잘 안 써. 그다음에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전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공장, 그래서 팩토리에서 F로 표현한다 이 얘기죠. 부하율을. 부하율을 계산하시래요. 지금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어떤 부하율이다? 1부하율이에요. 얘를 30개를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1부하율, 그래프 나오면 1부하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보실 때 단, 세로축은 10의 3승 개념임 이렇게 써 있던지, 또는 여기다가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죠. 좀 떨어져서. 이러면은 1, 2, 3, 4, 5가 아니고 1000, 2000, 3000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1, 2, 3, 4, 5로 볼 텐데 표가 나오면은 단 조건을 잘 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 여기서 이 분홍색, 빨간색 요 면적을 다 합한 값이 뭐가 된다? 아, 사용 전력량이 되는구나. 6시간 동안은 3kW, 6시간 동안은 5kW, 6시간 동안 2kW, 6시간 동안 3kW. 요거 싹 더한 게 뭐가 된다? 사용 전력량. 요거를 하루 동안 썼으니까 24로 나눠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아, 평균 전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 최대가 되는 게 5kW죠? 곱하기 5. 얘가 최대 전력. 백분율 하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에서 부하율을 계산하신다.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추세가 부하율도 구하는 게 나오지만 손실계수가 나와요. 손실계수 H는 H로 표현하고 평균 전력 손실을 최대 전력 손실로 나눠준 값이 사용 전력량 대신에 전력 손실량,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손실 이렇게 해서 뭐를 구하시냐? 전력 손실량을 구하시래. 그러면은 최대 전력 손실에다, 그렇죠? 여기다 킬로와트라 쓸게요. 그 다음에 시간에다가 손실 계수 얘 구한 거 얘만 곱하시면은 전력 손실량 나오는데, 최대 전력 손실은 3의 맥시멈 전류 자승의 R 하면은 전력 손실 값이죠. 3상일 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킬로와트가 나오고, 여기다가 시간에다가 손실 계수 곱하시면은 전력 손실량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손실 계수는요.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 자승이라는 식도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계수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 F가 뭐다? 부하율이죠. 그래서 요 식이 주어지면은 쉬운 거고, 요 식이 안 주어져서 얘를 구하면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전력 손실량도 구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 얘기. 세 번째, 부동률. 부동률은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전력으로 나눠준 값이,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 공식을 쓰시오는 산업기사 정도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안 나왔어요. 대신 A, B, C 뭐 설비가 나오고 A, B, C
설비 용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용률이 주어지면은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하면 요 A 설비의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 이렇게 해서 A, B, C 최대 전력의 합이 뭐가 된다?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률 공식을 만든 거다 이 얘기. 첫 번째. 식을 쓰시래.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설명하시래요.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한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의 B까지만 써주시면 되겠네. 지금 우리가 설비가 있는데 우리 공장에 이렇게 빨간색 A 수용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설비도 있대. 우리 수용가에 여기 2개 설비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부등률을 먼저 계산하시는데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라는 얘기는 빨간색하고 노란색 각각의 최대값이죠. 그래서 빨간색 최대가 7kW래요. 노란색 얘도 7kW. 이렇게 한 게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이 되겠고 합성 최대 전력은 뭐냐면은 0시부터 6시까지는 3kW, 4kW니까 7kW가 있어야죠. 6시부터 12시는 7kW, 7kW, 14kW가 있어야 되겠네. 12시에서 18시는 2kW, 4kW, 6kW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kW, 5kW니까 8kW 있어야 되죠. 우리 공장에서 빨간색하고 노란색 수용가가 각각 쓰는 요 시간대에 쓰는 전력이 얘다 이 얘기죠. 그럼 2개를 합성했을 때 최대 전력 얼마? 14kW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률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변압기는 얘로다가 우리 공장에 설비된 변압기는 얘만 공급할 수 있으면은 요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 변압기 용량을 설계하시라 그러면 뭘 구하면 된다? 합성 최대 전력값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변압기 용량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0시부터 24시까지 우리 공장에 총 가동되는 부하가 A, B 수용가가 7kg, 14kg, 6kg, 8kg니까 요게 최대니까 이 변압기에서는 요 전기만 줄 수 있으면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설계할 때 뭘 알아야 된다? 합성 최대 전력 값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지금 요걸 다시 설명할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설비가 있대요. 각각 최대로 쓰는 게 100이래 100. 그러면 요 설비가 각각 100씩 최대로 쓸 수 있대요. 그러면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은 60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다 쓴대.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600 되겠죠. 부동률 1 나오겠네. 개별이 600인데 이제는 요거를 오전, 요거 오후를 시간대를 나눠서 들렸대요. 그럼 변압기에서는 시간대를 나눴기 때문에 요거만 공급하면 얘도 공급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합성 최대는 얼마가 나온다? 300 나오죠. 요 세 개만 있으면 시간대가 틀리니까 얘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률 2 나오겠죠. 개별이 600인데 이제는 요거를 3교대로 돌린대요. 라인 2개씩. 요 설비에 오전, 오후, 새벽대 이렇게 각각 돌린대. 시간대가 틀리대요. 그러면은 이때는 200만 있으면 되죠. 부동률 1부터 제가 3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률 1은 변압기가 600이라는 힘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부동률 2는 변압기가 300이라는 변압기 용량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고 얘는 200이 있으면 되는 거네. 결국 1의 의미는 변압기 용량이 크다는 얘기죠.
1은 한 번에 다 쓰는 거고 2는 그 개별 수요 최대 전력압을 반씩 나눠 거는 거죠. 3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돌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률의 정의가 뭐냐? 전력 소비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낸 게 뭐다? 부동률의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률, 지금 수용률, 부하율, 부동률까지 보셨는데 이제 변압기 용량을 설계할 때 누구 값을 알아야 된다? 합성 최대 전력 값을 알아야지만 변압기 용량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이제 변압기 용량 뽑는데 변압기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죠. 기본 단위가 뭐 MVA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을 알아야지만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별 수요 최대 전력의 합을 부동률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변압기의 단위는 P상분이에요. 겉보기 용량이니까. 근데 합성 최대 전력은 킬로와트예요. 그러면은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고쳐야죠. 코사인 세타는 P상분분의 유효분이죠. 그러면 P상분을 만들려면은 킬로와트에다가 역료를 나눠주셔야지만 P상분이 된다 이 얘기죠.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은 얘가 뭐가 된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된다 이 얘기죠. 만약에 역률이 안 나왔어요. 1로 나왔어. 그럼 무시하고 1 하시면 되는 거고 역률이 80%다. 그러면 0.8을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이 80%래요. 효율이 80%. 만약에 제가 이 형광등한테 100원을 줬어요. 입력값으로. 근데 나오는 불빛은 80원밖에 안 나왔대. 그러면 얘가 출력이죠. 내가 100원을 줬더니 불빛이 80원만 나왔어요. 나는 100원의 불빛이 필요해. 손실이 몇 프로예요? 20%죠. 그러면은 나는 100원의 불빛이 필요한다. 출력이. 그럼 당연히 입력값이 커져야 되겠죠. 얼마? 125원을 줘서 125를 줘서 손실 20%를 커버해서 1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효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손실이 존재하니까 변압기를 더 크게 설치해야 되겠죠. 왜? 손실분을 제외하고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써야 되니까. 그래서 효율이 주어지면 효율을 나눠버리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효율이 안 주어지면 얘도 얼마로 본다? 1로 보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압기 보시면 50, 15, 그 다음에 20, 30, 50, 75, 100.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규격을 써놨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다 이 얘기. 이렇게 해서 다음 중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 그냥 최소 용량. 변압기 용량은 얼마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계산값이 답이야. 근데 만약에 정격 용량을 구하시오. 또는 표준 또는 규격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얘가 값이 지금 2.5kV가 나왔대. 최소 용량을 구하시오. 또는 변압기 용량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답이 돼요. 근데 정격 용량 구하시오. 표준 용량 구하시오. 규격 용량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우리가 암기한 상태에서요. 30을 쓰면은 2.5가 과부하 걸려요. 그래서 얼마짜리 써야 된다? 50kV짜리 써야 된다 이 얘기. 근데 표가 주어졌어요. 5,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 출제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 표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야.
표가 주어지면 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얼마? 40. 계산도 중요하지만 답수는 요령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 그래서 조건 4가지를 쓰시래요. 극성이 같을 것. 극성이 같지 않으면은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과열 소손된다. 두 번째, 건수비가 같을 것. 건수비가 같지 않으면은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해요. 순환 전류가 흘러 권선이 과열 소손된다. 저항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을 것. 내부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같을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각 변압기에 전류의 위상차가 생긴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압비가 같을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용량에 비례하여 부하 부담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델타와 델타 Y 결선할 수 없는 이유를 쓰시래요. 2차 측에 30도 위상차가 생기므로 큰 순환 전류가 흘러 과열 소손된다. 결선할 수 없는 거 4가지를 쓰시래. 변압기에 결선할 수 없는 경우 델타와 델타 Y, 뭐 델타와 Y 델타 Y와 델타 Y 델타와 델타 뭐 내가 이거 홀수 이거 짝이 맞지 있는 거 이렇게 Y를 움직이든 또는 Y와 Y 델타에서 델타를 움직이든 이렇게 4가지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답식으로다가 외형파가 발생한대. 뭐 설명이 쭉 있어요. 또 역부위 결선이 가능하대. 설명이 막 나오는데 포인트가 외형파가 발생하고 역부위 결선이 가능하다. 이때 변압기 결선은 뭐냐? YY 결선. 지금 델타 결선 시 한상이 고장이 발생했대요. 이때 가능한 결선이 무슨 결선이냐? 그러면 VV 결선. VV 결선은 어떤 VV 결선 한상 고장 시 VV 결선이 가능한 게 누구냐? 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델타 결선. 파형이 개선된다. 그 다음에 2차 측에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요. 파형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상고전파가 제거된다는 얘기죠. 델타 결선이고
얘가 2차 측이니까 무슨 결선? y 결선. y는 선이 상보다 루트 300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단답식으로 2차 측 결선만 물어봐요. 220에 380볼트는 무슨 결선이냐? 변압기 2차 측 또는 440볼트는 무슨 결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2차 측만 물어본 거라 Y 결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2차 측만 물어본 거예요. 절연유 구비 조건 4가지 쓰시래요.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죠. 절연 저항, 절연 내력이 커야지. 그 다음에 비중이 작아야죠. 냉각, 효과가 커야죠. 산화물을 석출하지 말 것. 산화물을 석출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응고점은 인하점은 불붙는 점은 높아야죠. 그 다음에 응고점은 낮아야죠. 그래서 4가지 쓰시오니까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먼저 변압기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결선부터 나머지 전일 효율 그 파트 좀 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